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네미안 엘리니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있는 위치를 본다면 이렇게 신솔동역, 제기동 이런 게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대광초, 대광중, 대광고가 있고 뭐 홈플러스, 이마트, 생활권 반경 내에 있는 곳이란 거죠. 그래서 이곳이 서울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곳을. 그래서 이곳이 내세운 어떤 다양한 입지적 요건들이 있죠. 그런 요건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제기동역이죠. 제기동역에 관한 얘기들이죠. 전부 다. 제기동역이 여기 있고 그 주요 제기동역이죠. 제기동역이 있고 그 주로 아파트 단지들이 있으면 모두가 향후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기동역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울에 있는 역세권이죠.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이곳에 전용 면적 25평 기준이죠. 방 3개, 화장실 2개. 그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금액들이 최고가 기준으로 3억 6,700에 나와 있죠. 아니, 9억 6,700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9억 6,700은 2020년도에 10.7이죠. 그렇다면 이게 10.7, 11점 그 정도 서울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그 아파트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맞는 거죠. 그 점수대라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여기 있고 이곳에 지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라든지 이 근방을 살아가시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던 이 아파트 있죠. 레미안 허브리치 아파트를 보면 이곳은 2011년도에 입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런 식으로 그 초기 입주 때 가격대를 보면 5억 5천, 5억 8천, 6억, 6억 2천, 6억 6천, 5억 6천, 5억 2천, 그리고 5억 3천, 5억 6천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억대가 5억 2천대, 뭐 5억 3천대, 5억 6천대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서울 아파트라는 게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2008년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금융위기 그리고 2013, 14년 즉 2014년도부터 이게 턴어라운드 도는 바로 그 지점이죠. 그 지점. 2013년도에 그 턴어라운드 직전에 바로 있었던 그 정도의 금액대가 어느 정도 금액대였냐면 2013년대 5억 6천이죠. 5억 6천. 5억 6천은 그 점수가 10.9였어요. 10.9. 그러면 10.9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7과 비슷하죠. 그러면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그래서 보자면 2020년도, 2019년도에 보니까 이 금액들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이는 바로 이런 금액대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인다. 즉 10.7에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냐?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10.9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에서 신축에 있는 아파트, 이 분양된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 가격이 상승을 해줬더라. 즉 10.7에서 대한민국 성장분을 흡수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점대에 들어가는 거 분양가는 그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11년도에 6억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 분들이죠. 6억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그 금액까지 전부 들어와 버린 금액이 뭐 이 정도 금액이다. 라고 할 수 있고, 2013년도에 그 다음이죠. 6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6억이 2011년도에서 6억에서 들어오셨던 분들, 그 다음에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죠. 그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어떤 분양가의 힘든 아파트의 어떤 가격대가 힘든 그 시기 때 그 가격대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10.9라면 10.7, 10.9라면 분양을 받아도 된다? 되는 가격이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11년에 우리가 이 서울 역세권 아파트가 왜 5억 6천에 거래됐냐? 2013년도에 12년도, 2011년도부터 13년도 이때 6억 정도, 6억 이하에서 됐냐 하냐면 그때 대한민국은 2만 5천 정도의 국가였던 거죠. 2만 5천의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서 한 2013년 한 7년 정도 흘렀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3만 3천 달러까지 가버린 대한민국이 됐고 그에 따라서 늘어나죠.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오는 성장 그리고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해줬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금액이죠. 보고 있는 금액은 사실상
이 당시에 5억 6천이 10.9였고 지금의 아파트 우리가 분양하고자 하는 건 9억 6천이 10.7이라면 사실상 그 가치는 동일한 가치라는 거죠. 그냥 통화량만 늘어났고 누군가는 그 통화량을 흡수해 주면서 여기까지 성장했고 누군가는 어떤 직업과 어떤 계층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통화량을 가지고 누군가는 아파트를 사준 거죠.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력이 있는 아파트는 서울에서 역세권 아파트로 몇 점이냐? 10.7 정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10.7 정도에 나온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면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이 지금은 몇 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환경이 2014년, 1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아파트 상승기였죠. 아파트의 상승기였다면, 즉 투자적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런 시기에서 이제 멈춰서 거주적 시기로 바뀌는 단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주적 시기로 바뀌는 단계로 들어왔다. 따라서 이럴 때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3만 달러 국민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9억 7천 정도 나왔다. 그리고 그 점수가 10점에서 11점이죠. 10점에서 11점 사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냐? 아니면 그건 맞다는 거예요. 서울 역세권 아파트가 그 정도 나오는 건 맞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지난 뭐 6년 정도죠. 6년, 7년 정도 그 대략적 상승기가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거주 목적으로 바뀌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주 목적을 강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미안 엘리니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